보기는 하고 살까? 안녕하십니까, 라이트박인의 제이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물들은 엔트리급 클래식 바이크 3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앉아보고 핸들도 만져보고 지금 가보시죠. 솔직히 우리 근데 둘 다 알차 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리뷰가 될까?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엔진 오일 냄새만 맡아도 그 바이크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엔진을 막 맛도 보시고 냉각수 맛도 보시고 막 자, 아무튼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로이사의 팬텀 125S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검색을 해봤는데 얘가 또 스즈키 GS 베이스 엔진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이제 스즈키사의 GS 엔진을 베이스로 이제 설계가 된 게 맞고요. 아시다시피 스즈키 같은 경우는 사골 엔진이라는 얘기가 많이 붙잖아요. 그만큼 이제 엔진의 내구도도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키 한 번만 돌려볼게요. 클래식 바이크 하면 뭔가 진짜 계기판에 뭐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N단도 표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엔진 경고등, 주유등, 기어 인디케이터까지 이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계기판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한번 볼까요? 내부가 시원하게 이렇게 막 네, 완전 저는 이런 거 불안해서 못 하겠거든요. 아무래도 공랭식 엔진은 이렇게 좀 뻥 뚫려 있는 상태로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날것의 모습이 있어서 감성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 프레임도 엄청 얇고 뭔가 네. 바이크가 되게 엄청 가벼운데 경량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프레임이 약간씩은 얇고 가볍게 나오는 편입니다. 앉아볼게요 한번. 네. 뭐지? 이게 탔을 때 네. 굉장히 편한데 저는 이제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니까 브레이크 좀 세게 잡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 이게 많이 밀릴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알차와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바이크다 보니까 약간은 앞으로 밀리는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또 타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텐덤을 많이 해서 다니시죠. 그러니까 한번 타보시죠. 한번. 아, 제가요? 네. 한번 앉아만 보고요. 잠깐만, 이게 사이드백이 있어서. 힘이 어때요? 괜찮아요? 가격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신차가 기준으로 299만 원이고요. 125cc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네. 300만 원 아래 바이크다 보니까 가성비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가격뿐만 아니라 이게 또 연비도 또 그렇게 좋다고. 원래 125cc가 연비가 좋은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네. 공인 연비는 리터당 36km 정도 되고요. 제 거랑 3배 차이 내네요. 아무래도 배기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료 탱크가 12L이다 보니까 꽉 채우지 못해도 한 10L 정도 채웠을 때 300km를 넘게 갈 수 있다. 네, 125cc 바이크의 특성상 차량 무게도 가볍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운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크를 타다 보면 달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알차를 타고 있는 저희 둘의 성향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FB 몬디알사의 힙스터 125 HPS 125입니다. 디자인이 힙하다, 일단 이쁘다는 느낌은 또 들기는 하는데 일단 힙스터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만 보더라도 클래식한 디자인에 언머플러를 장착을 해서 네오 스포츠 쪽으로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이게 진짜 그 느낌 나잖아요. 약간 그 디자인이 알라인 티인데 네, 그렇죠. 좀 작은. 네. 축소한 알라인티 스크램블러를 약간 연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저조차도 바이크를 처음 입문할 때 힙스터를 보고선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바이크예요. 원래 그럼 뭘로 입는? 스즈키의 GSX S125. 스즈키. 이탈리아의 FB 몬디알이라는 회사고 엔진을 얘네가 어디서 공급을 받냐, 저는 제일 그게 궁금하거든요. 엔진은 아프릴리아 RS125 엔진을 이제 탑재한 힙스터 125입니다. 근데 대기어가 요만큼 큰데? 예, 다른 차량과는 다르게 대기어가 굉장히 크고요. 엔진도 다른 클래식 바이크에 비해 약간은 더 우수한 성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최고 속도도 약 120km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125cc 맞나 이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앉아보시죠. 자, 시트도 조금 높고요. 키도 한번 켜보고. 구형 모델과 좀 바뀐 점이 있다면은 일단 풀컬러 TFT 계기판으로 이제 계기판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ABS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ABS 같은 경우는 21년식
모델서부터 이제 탑재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찍었던 그 비싼 바이크 있잖아요. 네. 그 두카티 얘네랑 진짜 완전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125cc가 너무 사치가 아닌가. 그만큼 다른 엔트리급 바이크와는 차별성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텐덤은 못하겠네요. 텐덤은 약간 힘드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카페레이서가 같이 가미된 디자인의 바이크다 보니 약 1.5인승 정도 시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뒤쪽 시트가 아래로 꺾여져 있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서 타시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죠. 니그립을 했을 때는 또 이게 또 얘네가 약 솟아 있어가지고 팬텀 125S랑 다르게 저의 성향과 좀 맞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 이거 한번 살까? 그럼 이번에 한번 같이 이것도 기초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 고민만 하고 있다. 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 얘기를 또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신차가가 얼마죠? 22년식 힙스터 모델 기준으로 47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125cc 바이크 중에서는 제일 비싼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 그러면은 연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네.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공인연비는 이제 리터당 45km 정도 되고요. 실연비는 약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네, 이걸로 항상 손목에서. 네. AJS의 캐드웰 125입니다. AJS라는 회사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아직 국내에 단 한 번도 출시가 된 적이 없는 바이크다 보니까 많이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다른 클래식 바이크와는 다르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바이크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라이트바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딜러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제 AJS 모터스에서 공식 수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식 딜러인 거죠. 엔필드 느낌도 약간은 나네요. 네. 이 제조사가 어디 거죠 그러면?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고요. 정통의 느낌이 약간 좀 유럽 정통 클래식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띄고 있죠. 연료 탱크는 15리터로 좀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다른 형식. 네.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저가의 제품에 속하니까 125cc치고는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다. 이 킥 스타터 네. 이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전자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라이더 카페 가면 꼭 이거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 보면은 옆에 가서 제가 대신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저도 이런 킥스타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클래식 바이크를 킥스타터로 시동을 건다는 거에 대한 그 감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앉아볼게요. 네. 자, 포지션도 나쁘진 않아요. 바이크를 타면 이렇게 타잖아요. 네. 이렇게 타니까 제가 이렇게 뒤로 앉았을 때는 제가 좀 팔이 좀 길거든요. 팔이 좀 벌려져 있는 이 정도? 이 킥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발로 빡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네. 클래식만의 그런 감성이 네, 있잖아요. 정말 딱 정통 카페레이서 스타일의 디자인을 담고 있다는 거. 스퀘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보어와 스트로크가 길이가 같습니다. 그 엔진 반응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엔진의 실린더 칸 안에서 여기랑 같다는 거죠. 네, 그렇죠. 키를 온 하면은 네. 뭐 없어요 그냥 진짜 뭐 기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네. 그냥 엔단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고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성능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의 느낌이지만 네. 바람을 좀 덜 맞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노멀한 드라이빙을 주로 즐기시다가 고속으로 달리거나 좀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세까지도 연출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 가고 있다가 앞차가 좀 느리다 그럼 가야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이번엔 아예 그냥 텐덤 못하게 그냥 아예 이거 박아놨네요 그냥. 네, 캐드웰 125가 시트 또한 카페레이서 스타일로 디자인돼서 나오기는 했지만 순정 제품으로도 2인용 시트가 네, 이제 앞으로도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지우 씨 한번 앉아 보실래요? 아니요. 여기 정비실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출시 예정일은 8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후반대. 그럼 연비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리터당 30 중반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쁘지는 않는 연비네요. 팬텀 125S 이런 친구들이랑 또 비슷하고 정식 출시가 된다면은 구경을 한번 하러 오지 않을까. 네, 그런 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리급 클래식 바이크 총 3대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이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셨나요? 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새로운 보물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크였습니다. 오늘 창고 개방 끝!